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로 29번째 유럽에서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9번째 주제는 동서양의 연결선이 된 인도 항로의 개척자. 첫 번째, 유럽인들의 필수품 향신료. 유럽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음식에 후추나 계피와 같은 향신료를 뿌려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만 이 향신료는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매우 비싼 값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무역상들은 지중해를 지나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다시 인도양을 넘어 인도에 도착해서 향신료를 구한 다음에 다시 같은 길을 통해서 유럽에 돌아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구해온 향신료를 팔았기 때문에 향신료의 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1453년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하여 중동 지역을 차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 교도인 그들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고 육로를 통한 무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만 했죠. 또 실제적으로 육로를 이용한 무역보다는 커다란 배 한 척을 끌고 가서 거기에 향료를 가득 실어 오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5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항해술은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은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때를 일컬어서 대항해 시대 혹은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의 뒤편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중동 지역의 차단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인도로 향하는 다른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페인의 지원을 받았던 콜럼버스였습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했던 것도 이맘때였고, 마젤란이 세계의 바다를 일주했던 것도 이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맨 처음에 제대로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두 번째,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은 바스코 다가마. 1469년 포르투갈의 남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시네스에서 태어난 바스코 다가마는 시네스 북동 지역의 내륙 도시 에보라에서 수학과 항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럽은 인도로 가는 육로가 막히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고, 그 답은 바닷길에 있었죠. 인도나 중국에서 가져오던 향신료가 끊기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시작은 지중해 상인들과는 멀리 있으면서도 대서양에 인접해 있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이 항로 개발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1488년 항해사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메리카 대륙 남단에 희망봉을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1492년 에스파냐의 후원을 입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더 이상의 동방 항로 개척에 희망을 잃어갈 무렵, 포르투갈의 국왕 마뉴엘 1세는 다시금 대항해 시대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원정대를 꾸렸고, 그 책임자로 바스코 다가마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다가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기록은 없지만 1492
1492년 당시 23살의 다가마는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포르투갈의 배를 약탈한 프랑스 배를 공격합니다. 다가마는 이때 프랑스 배를 공격해서 침몰시키지 않고 그대로 납포해서 포르투갈까지 끌고 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30살도 되지 않은 다가마가 원정대의 책임자가 되었고 1497년 7월 8일 바스코 다가마는 4척의 배를 이끌고 리스본을 떠나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선단에는 120톤급의 카락 범선 2척과 50톤급의 캐러벨 범선 1척, 보급선 1척으로 총 168명의 선원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서부 아프리카 해안을 남하한 경험이 있는 바르톨로뮤 디아스와 동행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아프리카의 최남단까지 도달을 할 수 있었죠. 11월 22일 희망봉을 지난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동쪽 연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면서 모잠비크와 몬바사를 경유해서 다음 해인 1498년 4월 케냐의 말린디에 도착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이곳에서 이슬람의 항로 안내자 이븐 마지드의 안내로 인도양을 건너서 5월 20일 인도의 캘리컷, 현재의 코지코드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바닷길을 통해 대서양 북쪽의 포르투갈과 인도양 중앙의 인도를 최초로 연결한 일대 사건이었죠. 세 번째, 다시 인도로. 인도로 향할 때와는 달리 포르투갈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험난했는데 바람의 역풍을 맞아서 23일 만에 건넜던 인도양을 돌아올 때는 3달이 걸렸고 이로 인해서 선원들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어서 배에 괴혈병까지 돌아 1499년 포르투갈에 도착한 다가마의 선단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55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8명이 떠났다가 55명이 돌아왔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살아남고 3분의 2 정도가 목숨을 잃은 거죠. 아무튼 포르투갈은 새로운 항로 개척에 힘을 얻어서 페드로 알바르스 카브랄을 선단장으로 삼아 두 번째 인도행 선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더 멀리 나아가서 브라질을 발견했고 인도에 들러 향신료와 도자기, 진주, 다이아몬드 등을 싣고 포르투갈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단순한 무역의 차원을 떠나 크리스트교의 포교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마찰이 심각했고 결국 카브랄이 인도에 남겨두고 온 선원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르투갈은 다가마에게 다시 한번 인도행을 요청했고요. 1502년 다가마의 두 번째 인도행은 20척의 선단에 총과 칼, 병사들이 잔뜩 실려있는 무장단체로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험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침략대가 된 거죠. 그는 인도 북부에서 이슬람 상선을 잡아 재물들을 빼앗은 후에 배를 불태워버렸고 이슬람 상선을 상대로 해적질까지 일삼았습니다. 캘리컷의 통치자 자마리는 이슬람 세력과 연합해서 그에 맞섰지만 결국 다가마의 선단에 패배를 했고 다가마는 이 전투에서 병사뿐만 아니라 항구에 사는 죄 없는 많은 어부와 상인들마저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차지했고 인도와의 독점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가마는 이 일로 백작에 봉해지고 국왕의 인도 정책 고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던 다가마는 다시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의 총독이었던 두아르트 드
메네제스가 무능력하다라는 지적과 부패 혐의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다가마가 새로운 인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다가마는 인도에 도착한 후 전임 총독을 체포했고 부패를 청산하려 했으나 이미 노년의 나이에 말라리아에까지 걸리면서 코친, 현재의 코치시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인도 항로 개척은 분명 이후 수많은 무역선들의 항로로 이용이 되면서 동서양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육로가 아닌 바닷길로 연결된 최초의 기록이었다라는 점은 분명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후 포르투갈을 비롯한 서양 제국들의 동양 침략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스코 다가마 그 자체가 벌였던 이슬람과 인도인들에 대한 학살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